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도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이 네카 코인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떠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2월 달에, 올해 2월에 네이버의 핀시아, 카카오의 클레이튼 요 두 코인 재단이 합병이 되면서 통합 메인넷이 출범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합 비율도 정했고 수합 비율에 대한 뭐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언론 노출,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 수합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통합이 된다. 여러분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각각의 코인이 PDT 코인으로 지금 가칭이죠. PDT도 솔직히 얘기하면 PDT라는 요 코인의 이름은 가칭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확정 부분이 언제 나온다? 자, 여기 제목에 보시다시피 4월 30일 오전 10시입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에 이 BI 브랜드 이미지 있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랑 그 다음에 그 명칭 변경된 확정된 그 통합재단의 토큰의 이름까지 이때 발표가 된다라고 소식이 떴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많은 사람들께서 국내 토종의 넘버원 콘이라고 그러니까 지켜 세우는 부분들이 있죠. 언론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만한 또 인프라를 갖고 있는 코인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만한 인프라가 어디 있겠는가? 네이버의 블록체인 사업, 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 이 두 재단이 합쳐진 셈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 기존의 잠재적인 유저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잘만 활용하면, 잘만 끌어들이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뭐다? 이 토큰을 앞으로 나올 이 토큰, 드래곤 토큰이라고 합시다. 이 드래곤 토큰이 얼마만큼 요 유저들에게 스며들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사용처가 얼마만큼 많이 확보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밥상은 차려놨다. 제가 익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만한 인프라를 깔고 밥상이 차려진 가운데 숟가락을 없는 그런 재단도 없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또 무겁겠죠. 재단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맨 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태계들, 그런 것에 블록체인을 입히는, 블록체인상에 올리는 그런 부분의 과정들이 이어지는 부분, 그것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잘. 그리고 생태계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 관건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도 여차여차 해도 결국에는 밥상은 진수성찬이 잘 차려진 거다. 잘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의지, 아주 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30일 오전 10시입니다. 10시에 발표가 된다. 오프라인에서도 행사를 열고요. 이때 뭐 시간이 되면 참석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 통해서도 대중에 공개가 되겠죠. 실시간 방송을 하던가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통합 브랜드가 공개가 된다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지금은 현재보다 PDT다. 드래곤 토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드래곤 토큰, 왠지 보편적인 용어 같지만 코인계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어떤 명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드래곤 디요 요거를 좀 사용해도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좀 익숙해졌고 그동안 뭐 유예 기간이지만 지금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외주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알레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징 메이킹 해주는, 이미지 메이킹 해주는, 브랜드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일종의 마케팅 회사인 것 같은데, 마케팅 전문 기업 알레프와 협력해서 신규 브랜드, 브랜드 명까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이 코인 토큰, 뭐 이게 회사의 명칭이란 부분에서 코인에서는 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 요즘 뭐 민코인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코인에 또 스토리가 있죠. 뭐 메타버스 뭐 연결해가지고 뭐
이 이름 자체가 메타버스다. 여기서 뭐 어떤 뭐 모험을 떠난다. 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요. 예, 코인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네카 코인도 그러한 어떤 정체성 관련된 뭐 이렇게 크게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브랜드 이미진 작업을 하는 것을 외주에 맡겼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다? 4월 30일 날 그 명칭과 BI까지 이게 이미지까지 토큰의 어떤 이미지겠죠. 그것까지 공개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월 30일 날 브랜드만 떡하니 나놓고 끝나냐? 그건 아니죠. 자, 메인넷 통합 절차 진행 현황. 요 부분. 지금까지 잠잠했잖아요. 왜냐하면 통합 발표하고 나서 수학 비율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언론에 기사가 거의 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한 6월 달인가요? 예정은 6월 달에 통합 메인넷이 출범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코딩이 끝났는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또 연결시키는 연동 작업도 필요하겠죠. 메인넷만 만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인넷이 또 적용이 돼야 되는 온체인화 된다는 부분, 기존의 플랫폼에 이런 부분에서 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은 이 과정 중일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메인넷 통합 절차의 진행상 현재까지 경과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연 설명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 뭐 이미 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 차례 언론성에서 이제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유저들과 공유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좋은 내용이죠. 지금까지 6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이 현재 4월 말인데 한 2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2개월 대략 2개월 정도 나온 거죠. 이 2개월 남은 시점이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그런 절차는 끝내지 않았을까. 그래야 되겠죠. 2분기 발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2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만큼 해놨어요. 이게 아마 내용이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4월 30일 며칠 안 남습니다. 거의 한 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두 재단이 각각 운영해 왔던 다양한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핀시아, 네이버 핀시아 재단에서 운영해 왔던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 채널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플랫폼의 이름도 마찬가지지. 플랫폼 이름이라는 게 다 뭐 어떤 뭐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바꿔야 되는 부분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기존에 깔아있던 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BI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름도 바뀌었을 테니까 이걸로 변모를 해야 되는 다 뭐 작업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 거기다가 요 자체 기능적인 면에서도 통합 메인넷에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무척이나 아마 바빴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하나로 뭐 PDT든 드래곤이든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통합 커뮤니티로 운영이 개시가 된다. 그러니까 4월 30일 이후로는 핀시아든 혹은 클레이튼이든 이런 커뮤니티 이름은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A, 여기도 B 이런 어떤 커뮤니티가 있었다면 이거를 하나로 바꾸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뭐 트위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없애야 되겠죠. 없애고 하나로 링크 달아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만들었겠죠. 만들어 놨어야지.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죠? 이걸 며칠 만에 만들 수는 없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게 이제 소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단일 통합 커뮤니티도 운영이 개시된다. 언제부터? 4월 30일부터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부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통합재단 뭐 여러분 잘 아시는데 통합법인이 어디에 세우기로 했습니까? 두바이죠, 두바이. 지금 두바이에서 두바이 블록체인 2024 해가지고 큰 행사가 열렸죠. 대단한 빅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 아마 끝났을 겁니다.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행사는 이 두바이의 법인을 세우게 된다. 두바이가 요즘에는 글로벌적인 블록체인의 메카로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단을 세운다. 법인체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인력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 뭐 예를 들면 개발팀 몇 명이고 누가 뭐 수장이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좀 소개를 하겠죠. 재단 설립 등 주요 업무 요 내용도 4월 30일 날 중간 보고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각자 차별적으로 발전시켜온 기술 이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블록체인 어떤 그 재단에서의 사업 운영, 플랫폼, 뭐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인 네이버, 그다음 카카오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발표를 그렇게 했으니 서비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전면 통합해 아시아 대표 메인리스트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 이게 이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라고 그랬습니다. 디지털 지갑 잠재 사용자 접점 활용. 이게 몇 명이다? 수억 명이다. 예, 이것만 수억이다. 수억이다. 뭐, 한 2, 3억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메신저 플랫폼 있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우리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라인 생각하시면 되죠. 일본 법인체. 거기에 그 유저들이 엄청나다 합치면 거기에다가 그 유저들을 땡겨오면 된다라는 부분이죠. 블록체인 이 시스템에 카카오와 라인 서비스 기반 웹 3.0 자산 승계의 연동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그거에 그 자산 예를 들면 그 기술들을 다 갖고 온다, 기능들을 갖고 온다, 플랫폼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저는 좀 부각되는 어떤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걸 잘하면 돼. 요것만 잘하면 되죠. 요것만 잘하면 된다. 두 재단은 지난 2월 통합안이 가결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메인넷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신규 브랜드 발표는 통합체인 론칭을 위한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것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밥상은 차려있다고 했잖아요. 예? 밥상은 차려있다. 이만큼 든든한 백업 지원군이 있는 코인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 기사 내용 중에 클레이튼은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태국,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활동이 활발한 반면 핀시아, 네이버 쪽은 일본이죠. 라인. 네. 그 다음에 대만 등에서 사용처이 넓어 진출과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 뭐 예를 들면 겹쳐서 중복되게 일할 필요 없다. 좀 분리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이것도 뭐 장점으로 볼라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핀시아 재단 이사는 카카오와 라인을 비롯해 소프트뱅크, 일본 유명 게임 회사인 세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등의 통합 메인넷 주요 운영 주체로 참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뭐 내용으로 앞으로 행보가 이어지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이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앞으로의 먹거리가 뭐겠냐? 그럼 뭐 먹고 이 블록체인 혹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토큰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거죠. 발행량이 정해졌으니까 토큰의 가치에 우리 투자자들이나 홀더분들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업 운영을 잘 해야, 재단이 잘 해야 토큰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생태계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니 앞으로의 먹거리를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떻게 잡았다?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AI가 있었죠. 인공지능. 시류에 편승했나? 라고 좀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재단, 일반 재단, 뭐 예를 들면 맨땅에 해당하는 그런 듣보잡 재단, 처음 등장한 재단, 뭐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뭔 니들이 AI냐? 챗GPT 뭐 그냥 소스 코드 받아다가 뭐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다른 어떤 재단 같은 경우는 그러나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이미 AI 관련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블록체인을 이제 엮어가겠다는 부분이니 다른 재단과 비할 바 없이 좀 어느 정도의 가능성, 그러니까 뭐 구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믿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용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 2월달, 3월달 그때 이 네카 코인에 관련된 언론 내용이 나올 때 뭐 재단 발표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요 RWA 실물 자산이잖아요. 리얼 이거 했어요. 뭐 S2라고 볼 수도 있고요. RWA 요 관련한 어떤 내용 정보는
소개가 안 됐었거든, 그전에는. 그런데 요번 기사에서, 최근 기사에서 RWA라는 이 용어가 덩그러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시류에 편승하는 거냐, 또 AI, 그 다음에. 예? 근데 네이버 카카오니까 좀 믿고 가야 되지 않나. 큰 재단이니, 아시아 넘버원 재단이니, 뭐, 새로운 어떤 용어가 나왔는데, 이 RWA를 하는 부분, 저는 조금 약간 뭐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뭐 어디 중소 재단의 어떤 그런 운영 방식처럼 따라가면 안 될 겁니다. RWA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나오는 요즘 코인들, 블록체인들이 많죠. 그런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RWA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실물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실물 자산이 쉽게 얘기하면 있어야 돼. 실물 자산이 있어야 되는 가운데고 그 실물 자산을 이제 쪼개는 과정이잖아요. STO처럼. 그러면서 이 실물 자산이라는 것은 또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 그 다음에 배당금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토큰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드래곤 토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드래곤 토큰이 연결된 어떤 실물 자산이 있을 수도 있다. 뭐 다른 코인으로 이제 내세울 수도 있지만 만약 드래곤이 실물 자산과 연결된다면 드래곤을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배당금이 또 지급돼야 되는 스테이킹은 아니고요. 배당금이 지급돼야 되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이 RWA 코인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 되면 정말 주식처럼 가는 거다. 주식처럼 배당받는 거다. 분기별로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번씩이다.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이걸 꼈는지 아니면 그냥 시류가 RW 좀 유명하니까 그냥 껴먹고 나중에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그 발표 날 당일날 뭐 많은 유저분들께서 RW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RW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실물자산 토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뭐에 실물자산에 붙일 건데 그럼 배당금을 주냐 토큰 갖고 있으면은 배당금 나오냐 실물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뭐 너희들 뭐 4억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토큰 사면은 주주가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뭐 플랫폼 상에서의 어떤 실물 자산이겠죠. 제 예상으로는 어떤 플랫폼의 실물 자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아직은 좀 캐쳐 마크입니다. 저는 실물 자산 토크나 요번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AI는 계속 넘버 원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는 부분이 그래서 요것만 잘해도 돼. 솔직히 얘기하면 요것만 잘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 AI만 잡아도 AI만 잡아도 뭐 게임 끝이지 어찌 보면 해서 핀시아 재단 이사가 이제 뭐 이런 말 그전에도 했던 내용이야 이거는 AI로 낮춰진 생산 비용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블록체인을 통해 경제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 막대한 시너지를 발견할 거. AI라는 게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 뭐 예를 들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무슨 뭐 거래를 했는데 뭐 소송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뭐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 재판 소송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원래는 다른 뭐 변호사나 뭐 법무법인이나 이렇게 의뢰를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AI 서비스를 통해서 만약에 챗GPT처럼 만약에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뭐다 낮춰진 생산 비용이죠. 그런데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변호인단 선임하는 거, 법무법인에 뭐 몇천만 원 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생산 비용, 이런 비용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이것도 무료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차 차후 뭐 유료화가 될 수도 있죠. 뭐 회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생산 비용이 낮아지니까 이거를 블록체인화하면 이걸 통해서 블록체인의 어떤 토큰과도 또 가치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토큰 가치 상승. 그래서 이걸 실물 자산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실물 자산화한다. 서비스 비용 받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익 얻었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디비던 배당금 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그냥 다 붙여 지금 현재 중요한 거 뭐 요즘 시류 트렌디한 것은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땡큐죠. 그렇게만 정말로 가준다면 땡큐인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뭐였다 간단하게 뭐 그동안 너무 잠잠했으니까 아직도 6월 달이면 또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뭐 기술 개발이나 그 다음에 변경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 중일 테니까
뭐 지금 뭐 작업하고 있는데 빨리 결과물 내와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요번에 이제 4월 30일 10시에 발표되는 중간 보고 요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나오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출범될 통합 네트워크 메인넷 요거가 나오면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 예. 우선 뭐 플랫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메신저의 연동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